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혁명 코리아 방송의 조진태 기자입니다. 방송을 한지 제가 두 편 찍었는데 또 평소에 이렇게 저를 좋아해 주시던 후원자분께서 소품을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K5 권총, 이게 비비탄총인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K5 권총을 쓴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콜트, 미국의 콜트사에 있던 그 459경 권총을 썼는데 그게 이제 탄이 그 싱글 스택이라서 이렇게 한 발씩 이렇게 집어넣는 그 싱글 스택이라서 459경 7발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대우정밀에서 새로 만든 게 더블 스택 9mm 파라블럼 탄을 쓰는 이 더블 스택 권총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든 게 이게 K5 권총입니다. K5 권총인데 이게 군용이 12발 들어가고 미국에서 이제 파는 민수용이 13발 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 현재 국군 권총으로 쓰고 있는 모델입니다. 이거를 또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께서 또 소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비비탄도 있어요. 비비탄도 안에 이게 비비탄도 떨어지나? 아이고. 네, 비비탄 떨어지네. 비비탄도 있습니다. 비비탄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심심할 때마다 몰래 밖에다가 한 발씩 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지나가면은 이렇게 맞추고 싶은데 그 초등학생들 이걸로 쏴서 맞추면은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옆에다가 몰래 한 발씩 쏴요. 쏘고 숨고 하는데 이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초등학생 때도 안 해봤던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하여튼 이 구독자분의 후원 때문에 오늘 또 감사드리면서 저를 후원해 주신 뭐 성함은 밝히기 그렇지만 회계사님 감사드리고 이 그 또 K5 권총 주셔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게 할 방송은 뭐냐? 오늘은 또 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반란, 이 군사 반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 반란. 또 제가 또 이게 철모를 쓰고 나오니까 독일 병정 같다고 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독일 병정. 이게 철모도 이게 옥션에서 이건 제가 산 겁니다. 이 군사 반란. 모든 정권이 예전부터 어떤 정권이 새로 세워지고 없어지고 이 과정을 보면 군사 반란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그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일단 확립이 돼가지고 뭐 선거를 해가지고 뭐 다음 대통령 뽑고 뭐 헌법재판소에서 뭐 저기 탄핵시키고 하면은 이번 대통령 깜빵 가고 잘리면 다음 대통령 뽑고 하는데 그렇게 이 정치가 어떤 민주화 제도와 사법부의 어떤 판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그게 이제 민주정치가 자리 잡으면서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체제를 좀 본따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는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권이 그 교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러니까 뭐 기업도 그렇고 뭐 딴 거 뭐 개인 무슨 단체도 그렇고 NGO 단체 다 모든 게 그 기업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한 그 힘있고 그 권력 있는 사람이 그 나라를 정복해서 세워서 청동기 시대부터 정복 국가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나라도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 조선시대 왕, 고려시대 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것보다는 안 될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 문화가 자리 잡기 전에는 뭐 대부분의 정권이 뭐 거의 뭐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사 혁명에 의해서 이 쿠데타에 의해서 교체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라서 지금은 일단 뭐 이렇게 투표해가지고 대통령 뽑고 뭐 선거하고 국회도 구성하고 하지만 쿠데타라는 것이 인류 역사와 이 떼려면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이 건국 이래 쿠데타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 5.16 군사혁명, 그 다음에 12.12
저기 전 땅크 대통령 쿠데타 이게 두 개가 크게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한번 그 탄핵이 부결되면은 친위 쿠데타 형식으로 그러니까 밑에 이제 저희 장군들이 이렇게 정부를 전복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위로서 정부 외의 기관을 전복시키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확대하는 친위 쿠데타를 한번 하려고 한 그런 계획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20세기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한번 뒤흔든 이 쿠데타가 무엇인가를 먼저 이 개요를 살펴보면 이 쿠데타, coup d'état, 프랑스어입니다. coup d'état. 이 지배층 내의 특정한 세력이 이 무력에 기반해서 이 정권을 전복시키고 비합법적으로 통치권을 장악하는 행위가 쿠데타다. 이렇게 백과사전에 써 있습니다. 이 프랑스어 관용구인 쿠데타를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국가에 대한 일격이다. 국가에 대한 타격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냥 쿠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쿠데타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구테타라고도 하는데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뭐 혁명이건 뭐 반역이건 내란이건 다 이렇게 그냥 총 들고 탱크로 다 때려 부시는 게 쿠데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데타가 대한민국에서 2번 일어났는데 이게 막 일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막 일어나기가 어렵냐? 특히 이제 정치적인 선진국, 이 문민 통제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이 군인들이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옛날에 그 무슨 뭐 왕이 있고 제후가 있고 뭐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뭐 봉건 영주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이 군대 자체가 그 제후들이 거느린 그 세력이기 때문에 뭐 제후가 무슨 나이 60대 가지고 뭐 공무원 퇴직하고 연금을 받느니 못 받느니 뭐 봉급이 200이냐 300이냐 뭐 수당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개인 군대예요. 개인 군대. 그래서 그때는 다 뭐 전쟁이고 쿠데타인데 지금은 군인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 인사 규정에 의한 그 봉급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군인이 그렇게 자기 맘대로 밑에 부하들을 동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동원을 하려고 하면은 걸리면 바로 잘려요. 예, 헌병이 잡아가고 저 뭐 국가기관에서 감시해가지고 걸리면 바로 보직 해임되고 저 잘려가지고 그 깜빵 들어갑니다. 잠수하면. 그리고 했다가 실패하면은 잘리는 것 더하기 뭐 형사처벌 받고 깜빵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사형당할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와도 그 파면되기 때문에 연금도 못 받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군인으로서 그 행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왜 쉽지 않느냐? 아니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봉급 타고 연금 타야지 뭔 자기 군대도 아닌데 그 데려다가 쓸데없는 짓 하고 했다가 깜빵 가서 못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정치적 선진국이 그러한 그 법치주의 공무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정당이 기능하기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산당 같은 경우도 그 공산당 내에서 군대 안에 또 정치장교들이 들어가 있죠. 정치장교 하는 게 뭐냐? 그 군대 통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도 안 일어나요. 미국 쿠데타 안 일어나고 소련 그 공산당 안 일어나고 지금 북한에 있는 그 노동당 그 공산당이니까 거기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저 태국, 미얀마 이런데. 방금 그 며칠 전에도 났죠. 그 아웅산 수지가 그쪽에 이제 그 뭐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군부에서 또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시위하다가 그 국민들 또 총으로 쏴가지고 뭐 뇌사 상태 빠지고 지금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정치 자체가 정당 위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IT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금방금방 이렇게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예전에
1960년대, 1980년대까지 국민들이 핸드폰이 없었죠. 핸드폰 없었고 인터넷 없었고 유튜브 없었고 그때 태어났으면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거 못 찍었을 겁니다. 그랬던 시절에는 우리나라도 하나의 군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독자적인 어떤 세력이에요. 그거는 뭐 이렇게 정부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때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냐, 여기에 있어서 2000년대 중반에 한 잡지에서 익명으로 실린 이 장군의 인터뷰를 보면은 일단 군대 내에 쿠데타를 모의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과 어떤 그 조직화된 세력이 지금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회가 있어가지고 이 전 땅끝 대통령이 땅끝 타고 청와대 갈 때는 하나회가 있었는데 요새 뭐 군대 사조직이 철저하게 금지된 탓에 그러한 조직이 별로 없고, 또 그래서 첫째가 사조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잘 일어나지가 않고, 또 두 번째 통신망이 너무나도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뭐 보안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짓 하면 전화 한 통 걸면 돼요. 저 현병대에다가 저 수도방위 저 뭐 쿠데타 잡는 부대가 뭐죠? 무슨 수방사인가요? 뭐 헌병인가 뭐 기무사인가 뭐 있잖아요. 그 전화하면 돼. 전화하면 저 미친놈 하나 있다고 전화하면 바로 그냥 조사 나오고 걸려서 안 되는 겁니다. 민간인들도 지나가다가 밖에 탱크 돌아다닌다. 그 전화하면 돼요. 그 미친놈 하나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보통신 기술 발달 때문에 보안 유지가 어렵다. 이게 두 번째로 쿠데타가 하기가 어려운 이유다. 이렇게 전직 장군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어렵긴 한데 예전에 이 박정희와 전두환은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